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에서 온 김지연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라에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영재원을 많이 다녔고요. 학부 때는 이공계 우수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영수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그냥 자연이 좋아서 지금 또 벼의 수정 과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도 저처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과학적 탐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 학회를 가보면 정말 저런 기자재 조금만 있으면은 나도 저기에 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학교에는 컴포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비싼 컴포칼이 있으면은 세포 내부를 보면서 연구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방에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자재를 조금만 더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생명과학 분야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이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접근할 수가 없겠죠, 아마. 그래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영역의 장비, 시설, 이런 일종 인프라 이런 것들은 개별 연구자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게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사실 거의 다 놀고 있을 건데. 네, 실제 혁신본부에서 그 학교 혹은 대형 연구기관 단위로 공동기기원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 공동기기원에 상당히 좀 개인이 사기에는 힘들지만 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들을 함께 사용하고 신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당연히 공동으로 활용한다. 공공자산이니까요. 뭐 기업들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연구기관이나 위탁해서 하는 뭐 이런 사업들에서는 당연히 있는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얘기 나온 김에 예를 들면 개별 연구 공모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예. 어쨌든 저런 개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아이템 제공받아가지고 아이디어가 기발한 게 있을 텐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가 공동시설로 나노팹, 모아팹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개인 연구자가 접근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연구 책임자가 이제 선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이 되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는 않아서 좀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정우 수석이 또 해야 될 일인데, 이런데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물어보면 탁 찾아줘야지. 그거 자기가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내가 이거 뭐 커터가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냐? 공짜로 쉽게 쓸 수 있는데 알려주라. 그럼 바로 착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 반대편에 계신 안경 쓰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백소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베이징대에 있는 인공지능 천재반, 튜링반을 방문하고 오늘 여기 참석하고 싶어서 새벽 비행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정책을 보니 저희도 뭐 못지않게 잘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좀 생겼는데요. 특히 이제 국가과학자 제도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가과학자 안에 청년과학자의 비중을 좀 늘려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자 안에 청년과학자를 많이 선정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 지금 여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잠재력 풍부한 우리 인재들이 30년 뒤에 어떤 기대감보다는 당장 5년 뒤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빨리 저희 과학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뭐 혹시 뭐 이쪽 준비하는 주최 측하고 짜고 하신 거 아니죠? 이 하정우 수석이 전에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로는 성공한 원로들 이런 사람을 예우하고 또 계속 연구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고 기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젊은 박사급 연구자들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자. 명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자는 얘기를 대통령이 약속을 해라. 지금 저한테 지금 미리 줬어요. 짜고 했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과학자들도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평생 예를 들면 국가과학자라는 어쨌든 명예도 받고 책임감 있게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연구에 평생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탈락시키면 되니까.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드시고요. 좀 확대해 보기로 하시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에 더하기 우수한 젊은 인재들도 기회를 주는 걸로. 대신에 이걸 좀 하면 좋겠어요.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자. 이거 저는 국가정책을 설계할 때 언제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좋은 취지로 뭘 해놓으면 꼭 이상한 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그 방어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건 아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장을 담그고 구더기는 철저히 막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우리 과기부 부총리 발제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자꾸 행정적 통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뭐 얼마까지는 쓰고 그냥 썼음 이렇게만 써라. 영수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럼 또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네거티브 제도로 하면 요거 말고는 다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정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보통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뭐 공직사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일 잘해요. 근데 그중에 꼭 소수가 있어요. 이걸 악용하는. 그 연못에 물 흐리는 미꾸라지들처럼 다들 정말 자기 역할 잘하는데 이런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소수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그런 부정이 생길 소지를 막는다고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면 사회 발전이 가로막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방향을 바꾸자 우리가. 대다수를 믿고 최대한 허용하되 이걸 악용해가지고 장난쳐서 전체 물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재를 세게 하자. 어떠세요? 그래서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재량도 늘리고 예를 들면 통제도 좀 완화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돼서 걸리면 그 우리 요즘 열차 표검사 옛날처럼 다 안 하잖아요. 다 안 하고 걸리면 20몇 배인가 그러죠? 일단 10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배까지. 근데 연구비 부정 사용은 우리가 많이 풀어줄 건데 믿고. 근데 이걸 어겨가지고 물을 흐리는 경우는 10배 약한 것 같아요. 20, 30배. 20, 30배. 네. 프로젝트 전체를 상한으로 최하 20, 30배. 이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괜찮겠죠? 너무 가혹하다고 욕하지 않을 거죠? 네.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